의미가 없는데 국어랑 영어는 1학년 때 것이 그대로 3학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교재는 138쪽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는 138쪽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별건 없어요. 소리 잘 나오네. 뭐 어제 누가 소리가 안 나온다고 찡찡대가지고 말이지. 자, 뭐가 진짜 싫다야. 자, 왜 이래? 왜 이래?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낸 다음에 여기까지 빨리빨리 다 나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오늘 개념 복습을 해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부터 해서 프린트로 좀 가볍게 복습을 하고 갑시다. 이거 교과서 문제들 들고 왔으니까 교과서 문제들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래도 굉장히 쉽습니다. 할만하실 거고요. 그래서 할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좀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일단 x 더하기 y는 얼마라고 주어졌나요? 네모 좀 쳐볼래. x 더하기 y는 얼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뭐다? 그치? 여기 네모 x 더하기 y는 3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보는 순간 바로 딱 떠올려야 되겠죠? x 더하기 y는 3이다. 즉 x랑 y에 무슨 식을 줬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딱 보는 순간 얘는 x, y에 무슨 식을 줬다? 합.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그냥 다시 생각해보면 이걸 y는 아니면 x는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럼 나는 여기는 x, y라는 두 문자 사이에 무슨 식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판별식.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를 너네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를 y는 뭐 이렇게 바꿔도 된다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x가 넘어가니까 y는 그래서 나는 여기는 3-x래.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저기 있었던 y는 3-x 이거를 보는 순간 얘가 x랑 y에 대한 1차 함수가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우리 함수는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 그러냐면 이때 여기는 함수는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우는데 함수는 사실상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그러니까 두 문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y를 지금부터 3-x로 다 바꿔도 돼요 라는 특별한 관계를 준 거란 말이지.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저걸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되게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되게 재밌어지는 게 그럼 여기서부터 잘 봐. 이제부터 여기까지만 다 적어준 다음에 날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y가 나는 여기 있는 얘 3-x라는 요 식을 어디다가 그대로 집어넣을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2x 더하기 y 제곱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저 y 대신에 나는 여기는 3-x를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앞에는 2x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뒤에 붙어있는 y가 있었는데 이 y가 사실은 3-x로 바뀌었대. 이런 얘기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y 대신에 우리는 3-x를 넣을 수 있고 그걸 우리는 전체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게 돼.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문자 2개짜리가 문자 몇 개짜리로 바뀌게 됐어요? 그치, 문자 하나지. 정확하게 보면 x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문자 하나짜리로 바뀌게 되면서 왠지 이거를 좀 전개를 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쭉 다 표현을 해보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앞에 식 2x랑 여기 뒤에 있었던 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x의 전체 제곱부터 우리가 바꿔주는 거에서부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앞에 제곱이었던 나는 3의 제곱 9 그 다음에 2를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x 제곱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동류항, 즉 같은 항이 돼 있는 애들끼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가 있게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까지 하자.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 즉 다시 하면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까? 2차식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요 2차식의 최소값은 사실상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함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 근데 잘 보니까 여기는 현재 범위를 제한을 했네, 아니면 제한을 안 했네? 제한을 안 했네.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랑 똑같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끝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바로 생각해 볼래? 이 그래프 모양만 떠올리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 그래프 딱 보는 순간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거 아래로 볼록이지. 이거 빗살무늬 톡이지.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자, 그러면은 최소값 갖게 되는 범위를 바로 얘기해 보세요. x 범위 제한 안 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테니스 어디에서 최소값 가질까요?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최소값 갖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오? 어디? 그렇지. 꼭지점이라는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돼. 그림을 통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최소값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그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꼭지점을 찾아준다. 여기까지 연결하시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라고 주어졌던 요 식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지점 만들려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앞에 있었던 x제곱 마이너스 몇 x까지만 살려두시고 그치 4x까지만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나는 상수는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맨 끝으로 빼라고 아니면 빼지 말라고? 빼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연습을 한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빼. 야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봐. 여기에 더해야 되는 숫자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숫자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숫자니까 결국 얘는 1차항의 개수를 얼마로 나눈 거에? 그치? 2로 나눈 거에. 그쵸 여기까지는요? 몇 제곱이 붙으면 돼요 여기? 2제곱.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얼마가 붙으면 되고 그치? 그럼 수학은 줬으면 무조건 빼서라 아니면 뺏지 말아라? 빼서. 그러니까 플러스 4를 다시 빼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1이랑 어차피 곱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뺏으면 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니까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 되었고요. 그렇지. 여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었고 9 빼기 4 하면 됩니다. 더하기 얼마? 그래서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럼 나는 여기 최소값 만들어주게 되는 여기 x값부터 찾으면 되지. 얼마야? 그치. x가 2일 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x가 2일 때 y값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니까요. 그치. 5가 되니까 그 최소값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최소값은 y값이니까 5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고 문자 두 개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2차식이 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기 위한 조건으로 제일 먼저 문자를 바꿔주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여기는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한번 얘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시작. 1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얘만.
앞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2번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달라요. 근데 2번에서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고 갑시다. 2번은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만 하나 해주고 갈게요. 기준? 됐지? 보고 있지? 자, 2번에서 정리 좀 하나 하고 갑시다. 2번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리마크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되게 중요한 관계 리마크.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 이거는 사실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요. 근데 과연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열심히 들었냐라고 하면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지금 중2 되는 애들한테도 똑같은 걸 물어보잖아? 걔네 몰라, 생각보다. 많이 몰라. 중2 되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왜냐면 내가 그거를 최근에 느꼈거든요. 나는 지금 제일 어린 애가 중2예요.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는 애들 말고 다른 학원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2 애들을 가르치는데, 중2, 초딩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데, 초딩 애들은 당연히 안 배우니까 모르는데 중2 애들한테 이거 비슷한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근데 걔는 몰라요. 의외로 진짜로. 왜냐? 1학년 땐 자세하게 안 배우거든, 그거를. 자세하게 안 배워서 그런 거니까 잘 들어봐봐. 근데 이거 의외로 쉽다. 상식선에서만 얘기합시다. 우리 진짜 상식선에서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어떤 수 A를 그냥 하나의 실수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그럼 실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루트를 포함하는 거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원했던 거는 그 A를 제곱한 거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그 실수 A를 제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 그거는 항상 어떠한가. 그것만 우리가 떠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수 제곱은 무조건 어떠하다라는 성질은 가질 수 있을까요? 양수. 오, 맞아요. 그러니까 음수를 제곱해도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가 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수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수직선 상에서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걔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까 얘 무조건 0보다 커요. 하지만 0이어도 될까? 아니면 0이면 안 될까? 0이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 0이어도 상관없는 이유는? 그렇지. 0도 정수기 때문에 0은 제곱해봤자 0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0까지는 포함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저기 있는 2번 문제를 풀 때의 키워드는 이것만 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한 줄만 딱 적어놓고 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모든 실수들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제곱하는 그 순간부터 쟤는 범위가 생겨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됐죠? 여기까지 빠르게 정리하시고 이제부터 날 잘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직 괜찮아? 네. 얘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보이지? 괜찮아 오늘?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2번 같은 문제를 볼 때 이제부터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그럼 여기에서 저게 실수래. 알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저기에 지금 잘 보니까 내가 원했던 건 이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4x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6y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5가 맨 마지막에 붙어있을 거란 말이지. 맞나요? 그때 나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 2번 문제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저기 2번 문제는 사실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만 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지금 이제 범위를 갖는 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범위를 갖는 애들이 극히 일부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즉, 지금 이 식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방법대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방법대로 니네가 흔히 한 번도 안 들어봤을 때 하는 실수를 보여줄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 번도 안 들어봤을 때의 실수. 자, 얘부터 그럼 우리는 범위를 각각 정할 수 있죠. 그럼 얘 범위를 정해봅시다. 2x제곱은 양수예요? 아니면 음수예요? 양수겠지. x제곱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4x의 범위는?
그치, 모르지. 그럼 이건 물음표고. 그쵸, 여기까지 했냐? 여기 y제곱의 범위는? 그치, 양수 아니면 0일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맞아요? 얘 범위는? 이거지. 물음표지. 그쵸, 여기까지 했냐? 다 되니까.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 플러스 5. 쟤는 어차피 뭐 의미 없는 거야. 나중에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이건 뭐야? 양수만 되는 애랑 실수 전체가 되는 애가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다 섞여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찾으래.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요렇게 각각의 범위를 떠올리는 건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연결을 좀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연결해 줄 수는 있을 거냐면 나는 여기 있는 요 2x제곱 더하기 4x를 어떻게 잘 정리하셔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를 잘 정리하셔서 그냥 어떤 괄호가 있을 건데 얘 제곱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할게. 이래도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2차 1차까지 싹 다 묶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y제곱 마이너스 6y를 똑같이 잡아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어떤 제곱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할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게 되면 어쨌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자들에 대한 범위가 정해질 수는 있을 거라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고 나서 얘가 전체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얘네들의 범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각각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유나 얘는 그래서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 제곱이니까 또? 크거나 같다겠지? 0까지도 다 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을 수 있고 포경이 그럼 얘도? 크거나 같다니까. 뭐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자들에 대한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제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매력이에요. 저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애. 이런 애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어차피 문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친구니까 그럼 얘네들의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쟤를 더하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식의 최소값이 되겠지. 빼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생각으로 우리가 문제가 풀었을 때 이 식에 대한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더래. 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알겠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문자 줄이는 게 목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문자를 어떻게 줄이냐면 범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문자를 줄여야 돼. 그럼 범위가 줄여질 수 있도록 문자를 정하는 게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얘 완전 제곱식 만들 거고 여기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1이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묶어 아니면 묶지 마? 무조건 묶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뒤에 뭐가 안 돼도 그냥 묶어. 알겠지? 분수돼도 되니까 차라리. 됐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로 묶어서 가. 그럼 얘는 x제곱 얘 2로 묶었다 플러스 몇 x 그래서 2x. 그러면 나는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y는 어차피 제가 1이니까 얘는 묶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바로 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제곱 마이너스 6y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상수 5를 더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얼마까지 해주면 되는 겁니까? 여기 더하기 얼마 가주면 되고요. 그치? 얘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 해주면 되고 여기는 더하기 얼마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9가 되겠지. 6을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에서 더해줬던 숫자들만큼을 똑같이 다 빼야 되고 아니면 빼지 말아야 되고 빼야 되는데 여기 잘 들어봐야 되는 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9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있는 주황색들을 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얘는 얘랑 곱해서 나와야 돼? 아니면 얘 그대로 나와야 돼? 얘는 2랑 곱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서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곱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되셨죠? 그러면 나는 여기가 지워졌고 여기가 그렇게 해서 지워졌고 그러면은 나는 이쪽으로 잡아서 얘 다시 한 번 더 괄호로 묶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넌 왜 늦었어? 건영이 한 번 지각 안 하는 날 숙제를 빼드리겠습니다. 야, 쟤 하루 지각 안 하면 내가 숙제 면제해줄게. 하루. 쟤 지각 안 하는 날 하루. 알겠지? 쟤 지각 안 하는데 내가 하루 반전체 숙제 하루 안 내줄게요. 저 오늘 안 늦었는데요. 아니 건영이 얘기하는 건데? 쟤 하루라도 안 늦으면은 내가 하루 면제해줄게 숙제.
쟤 하루라도 안 늦으면 내가 면제해줄게. 너도야. 너도 있어. 너도 요즘 막 자꾸 늦어, 상준이. 너도 있어, 너도. 오? 설마 영어책만 들고 왔다 뭐 그거 아니겠지, 건영이? 설마. 신성한 수학 시간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그대로 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얘부터 정리해. 그래서 나는 이 괄호 그럼 얘부터 정리하니까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나는 얘도 정리하니까 그래서 나는 y-3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얘네 더하니까 5 빼기 6 하면 5 빼기 11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까지 잡아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완전 제곱식 정리한 거고 여기는 숫자들끼리 계산을 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끝났습니다. 각각 범위가 0보다 어떻다고? 크거나 같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올 수 있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올 수 있대. 다시? 그러면 얘는 적어도 마이너스 6보다 계속 커지고 있대? 아니면 작아지고 있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왜? 뭔가 계속 더할 거잖아, 양수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1이든 뭐 0.5든 0.0000001이든 뭐 하나 더 할 거 아니야, 계속. 그럼 더하면 계속 커지겠지, 얘는. 그러니까 뭐야? 얘가 기준이 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둘 다 0이어도 된다 그랬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0 이상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은 맨 끝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6보단 크거나 같지 않겠냐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 정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 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데 2번은 테크닉이 별로 없는데 저거 하나만 잘 조심하시면 돼요. 모든 실수들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 했으면 2-2번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걔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내가 10분까지 드릴게요.
문제를 보여드리죠. 이거 안 해도 돼요? 나머지들은 교과서에 있어요. 하셔야 돼요. 인일여고도 단답형 있던 시절에 나왔어요. 인일여고도. 인화여고도 재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안 해도 수도 있겠다. 숫자 바꿔서 나올 가능성 커요. 그렇게 치면 모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여기는 중요해요. 이거는 실제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난 이 문제가 왜 강조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동네는 너무 좋아해 이 문제를. 이 동네는 너무 이 문제를 너무 사랑해요. 그냥 약간 이 문제랑 좀 사랑에 빠진 느낌이라고 할까?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변태가. 왠지 알아요? 이거 니네 점수 깎아먹기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거 니네 점수 깎기 되게 좋고 특히 부분 점수 주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문제는. 그래서 부분 점수 주기가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수행평가로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수행평가로 내면 지필고사에는 안 나와요. 차라리 수행평가 때 미리 공지를 하고 이거를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지필고사 때 안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너네는 인일여고는 서술형이 있죠? 너네는 서술형 한 문제가 나와요. 10점 걸고. 한 문제에 10점 걸고 서술형이 나와. 인왕고도야, 인왕고도. 너네도야. 10점 걸고 한 문제가 딱 나와. 이거 진짜 돌았다. 거기에 부분 점수를 엄청나게 세세하게 탔잖아. 풀이라도 맞으면 점수 조금이라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에서 뭐 하나 틀리잖아? 그럼 무조건 거기서 점수가 까여요. 1, 2점 까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인왕고도 긴장하셔야 돼, 인왕고도. 인왕고, 인일여고가 그래요. 인성여고는 풀객관식이고, 쟤는 대신 객관식인 만큼 24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들은 인화여고는 단답형이 3문제가 있죠. 답만 써야 되는 거, 광성고도. 학익고도 그렇고, 다 단답형이 있어요. 단답형이 들어가는 학교들은요, 풀이 아무리 맞아도 답 틀리면 빵점이에요. 근데 단답형 하나에 5.3, 5.4 이러고 남은 쉬운 문제여도. 단답형은 무조건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유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겁나 잘 봐라. 이 얘기는 내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럼 나는 여기 대표형 3번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보자고. 근데 여기 대표형 3번은 뭐 하나 정리하실 게 있어서 그거 좀 가볍게 정리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정리 좀 해놔봐. 바로 뭐냐면 아마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올라왔었을 겁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얘기를 할 거 바로 뭐냐면 여기 정리 좀 해. 바로 2차 함수의 대칭성입니다. 이거 꼭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2차 함수의 대칭성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주제는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반드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추계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계방정식이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한번 기억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그걸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니네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는 나는 여기 y는 내가 여기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가 그냥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그래프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는 반드시 우리는 추계방정식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에 누구 좌표를 읽어주는 거랑 같은 거야? X좌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 여기 꼭지점이 있을 건데 이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X좌표를 나타내주는 요 보라색 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중학교 3학년 때 뭐라는 얘기까지는 하면서 왔을 거냐면 이걸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게 추계방정식이고 이게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다 듣고 와.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추계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진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축이라는 게 우리는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은 기준선이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럼 기준선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뭔 짓거리를 해도 똑같단 소리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장난을 좀 한번 쳐보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이 장난을 쳐보려고 여기 있는 요 장난을 좀 우리가 가볍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어떤 장난을 좀 쳐볼 수 있냐면 이걸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한번 접어볼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싹 접어보면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었던 애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야. 그럼 완벽하게 포개어질까요? 아니면 포개어지지 않을까요? 2차 함수는? 포개져요. 왜? 사실 여기 있는 얘가 0이 될 때를 기준 잡는 거잖아요. 그럼 0이 될 때를 기준을 잡았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정한 값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때 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지면서 값이 똑같은 게 나오게 될 테니까 그 말은 결국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있었던 애를 여기 있었던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예 그냥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냥 100%이 하나의 선으로 대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선대칭의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대칭선이라고 하는 요 기준선의 기준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모든 점들을 다 이쪽으로 접었을 때 우리는 포개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참수 선대칭 도형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축의방정식이 기준선 그게 바로 축이 되는 거예요. 대칭 축이 되기도 하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그 마지막 개념은 결국 뭐냐면 선대칭 도형의 특징은 이거야. 같은 자리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 떨어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 간격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요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간격이 서로 같다는 거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 폭이 서로 같다가 결론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의 이 폭은 서로 같다. 이게 이차함수 대칭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얘가 만약에 A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A라고 하면 저기 있는 쟤랑 헷갈릴 거니까 M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M이라고 잡았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를 M으로 잡았어. 됐죠? 그럼 유나 여기도 똑같이 그럼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일까? 똑같이 M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간격은 똑같다. 끝! 이게 답니다.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요거 빨리 정리하고 이거 정리 다 됐으면 이 문제.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그림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도 이거는 초등학교 선대칭 개념 니네 잘 배워놨지? 이거 5학년 때 배우던데 5학년 때 열심히 했죠? 학교에서 막 종이접기 하면서 직접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삼각비 열심히 해서 괜찮아요. 삼각비는 2학년 때 나와요. 고2 때 나와요. 삼각함수라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두 번째 종치면은 여기 문제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늦지마, 건영이. 알았어?
자, 가봅시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나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그림을 실제로 나는 저기 있는 대칭성만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대칭성만을 가지고 풀어볼 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집중. 앞에 봐봐. 그럼 이거 현재 딱 봤을 때 이거 몇 차 함수야? 이거 똑같이 얘기해봐.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있을 건데 이 꼭지점에 의해서 대칭을 이룬다고 아니면 대칭을 안 이룬다고? 이룬다. 그 말은 곧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이렇게 쭉 그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요 A랑 D 똑같이 그림에다가 표시 좀 해놓으세요. 여기 있는 A랑 D 얘네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요렇게 그려져 있는 선이야. 얘는 현재 축에 수직으로 맞나 아니면 수직으로 안 맞나 이렇게 봤을 때 이 빨간색 선은 여기 있는 요 축에 수직이야 수직이 아니야? 수직으로 만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축의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얘는 현재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 애 아니면 다른 y값을 가지고 있는 애야? 같은 y값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왜? 얘를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 얘가 y축의 수직을 이루게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축의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이미 y의 값들이 다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y의 값들이 다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럼 y의 값이 다 같잖아. 그럼 y의 값이 다 같은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결국 뭐야? 아, 그래서 얘네들은 y 값이 다 같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럼 다시 방금 얘기한 게 이거야. y의 값이 같으면 여기 있는 요 점과 이 점 얘네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이 유나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뭐가요? 여기 이렇게 이 축에서부터 여기 점까지 여기 축에서부터 여기 점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이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보면은 이걸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게 B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C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B랑 C는 요렇게 잡아준다 했을 때 그럼 나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낸 얘네 둘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했을 때 그럼 나는 여기에 있었던 얘랑 여기 있었던 얘 간격 또한 같을 거예요? 아니면 다를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걸 확장을 해보면 그럼 나는 여기에서부터 얘까지의 간격을 잰 거랑 여기에서부터 얘까지 간격을 잴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주황색 두 개도 서로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애초에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애들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애초에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애들에서 일정한 간격만큼을 뺏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 또한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같을 거란 소리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된다 이거야. 오? 그럼 이제 감 좀 잡혀요? 그럼 이제 어떤 감을 좀 잡을 수 있냐면 A든 B든 C든 D든 X값 하나만 정해주면 될 것 같지? 그럼 나머지들은 다 그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문자 설정을 할 거야. 요렇게 딱 잡아놓고 이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한 다음에 문자 설정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그림 문제는 반드시 좀 그림을 먼저 좀 분석을 해봐야 돼. 특히 2차 함수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특히 여고들 집중하고 잘 보라 그랬어요. 여고들은 학교에서 이거 거의 매년 나온다 그랬어. 알겠죠? 특히 여고들 다 집중하고 보셔야 돼요. 우리 반은 남자가 없고 여자가 많아요. 알겠죠? 극악의 성비야. 남자 넷, 여자 8. 극악의 성비죠. 여자애들 많으니까 잘 보세요. 우리 반은 특히 여자애들이 제일 많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렇다고 남고에서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남고도 잘 나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잘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니네가 생각해봐. 자, 얘 1번, 얘 2번, 얘 3번, 얘 4번. 4개 중에서 문자 잡기 편한 길이를 딱 하나 니네가 설정해봐. 몇 번으로 잡을래? 4번이요? 4번보다 더 쉬운 게 있긴 합니다. 1번. 1번이 훨씬 쉬워요. 왜? 얘는 0에서부터 얘까지의 간격을 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을 t라고 잡는다고 쳐봐.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4번도 똑같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t.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실제 여기 있는 요 b의 좌표는 여기 있는 0에서부터 t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아니면 왼쪽으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t만큼 더 해야 될까? 아니면 빼야 될까?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러면 더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B점을 잡았을 때 B점의 X 좌표가 T고 Y 좌표는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얘 Y 좌표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치? 얘는 그냥 0이 되면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럼 나는 여기에 그대로 올린 게 A점이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점 또한 마찬가지 그러면 나는 X점, Y점을 똑같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게 된다고.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는 X점만 구하면 Y점은 어차피 알아서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왜? 얘는 현재 몇 참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2참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X만 정하면 알아서 Y는 튀어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X만 정해주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가면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 있는 A까지는 수선의 발이에요. X축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건 얘네 두 X좌표는 서로 같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똑같이 T가 돼요. 그러면 Y값은 여기 X 대신에 T만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Y값을 얘기해 주는 게 실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잖아.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 T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6T 여기까지는 잡아줄 수 있어요. 같이 쓰면서 오세요 지금은. 됐죠? 여기까지는요?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은 내가 푸는 법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갈 거야. 그리고 요걸 내가 이렇게 앞으로 접근하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밑에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든 다 똑같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같이 쫓아오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일단 요 정도까지는 정보를 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 표현하는 과정에서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정보 처리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왜 B를 T로 잡았고 A가 그래서 왜 X가 T가 됐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포인트야 지금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게 포인트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 기지개 키다 혼자 대가리를 박고 있어 뒤에다가. 머리를 막 그렇게 꽝 하면은 너 내진탕아. 어?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됐나요? 승아 이해돼? 여기까지? 반응이 뭔가 찜찜하다. 야, 이거는 특히 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좌표 설정하는 거.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여긴 좌표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것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 효정이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상준이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졸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왜. 여기 나를 보세요. 내 얼굴을 보면 재밌대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 그랬어? 내 얼굴만 봐도 재밌대요. 전 재미없어요. 너가 처음이야. 내 얼굴 보고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 내일 다른 학원에서 얘기해줘야지. 그럼 걔네들 난리 나겠지? 야, 어제는 내 얼굴 보는데 웃음 터져가지고 시험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학원에서. 시험 보는 날인데 내 얼굴 보자마자 갑자기 빵 터진 거야. 진짜 나빴다. 아니. 이게 빵 터진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나를 이렇게 뭐 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 머리가 짧잖아요, 지금. 솔직히 내가 머리를 잘못 잘랐다라는 건 내가 어느 순간 인지를 했냐면, 그 일요일날 미용실 거울을 보면서, 너무 짧은데? 이 순간에 내가 인지를 하고 큰일 났다 했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라달라 그랬고, 그 미용실 누나랑 나랑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계속 한 사람한테 잘랐으니까, 뭐라 못하겠는 거야. 내 잘못이 너무 커가지고. 그 누나는 잘 잘라요. 그 누나는 잘 자르는데 내가 막 이상한 스타일 혼자 고집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 했는데 초딩 애들은 또 웃긴 거 보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를 보더니 거린 거야. 그리고 거기 너네보다 2살 어린 애들이 있어. 이제 중2 되는 애들. 걔네도 내 머리를 보자마자 갑자기 씩 웃으면서 와. 2살이 어려? 그치? 니네가 17, 걔네 15. 우리가 왜 그랬어? 팩트야. 아니, 그 남자애가 있어요. 초딩같이 키만 멀대같이 큰. 키는 딱 건영이 같아. 패션도 딱 건영이처럼 입고 오는데 생각은 약간 초딩 같은 애 하나 있어. 그 초딩 같은 애 있는데 걔가 나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들어와. 나는 걔가 웃으면 불안해요. 걔가 웃으면 불안한데 씩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쌤 얼굴이 많이 재밌어지셨네요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하루 이틀 당한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왜? 봐봐, 쟤네도 갑자기 웃음 터졌잖아. 자, 여기 보세요. 쟤네도 갑자기 웃음 터졌잖아. 야, 내가 여기서 집중 잘해봐. 혹시 몰라 내가 갑자기 혼자 이상한 짓거리 했지. 자, 여기 보세요. 아니야 그건 딱히 원치 않는데. 나 혼자 갑자기 이상한 짓거리 했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갑자기 혼자 이상한 효과음 냈지. 자, 여기 보십시오. 아니 원치 않다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봐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수업 듣고 싶어요. 저기 제 옆자리 가면 돼. 기준이 옆자리. 좀 가면 일어나서 수업 들어도 돼. 그치, 저기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저기 뒤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낫지. 자, 여기 보세요. 제 옆자리 가면 돼, 제 옆자리. 우리 학원은 스탠딩 책상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자, 가시죠. 그럼 여기 2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해. 여기 있는 요 4번의 간격도 t라 그랬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c 좌표를 똑같이 t를 이용해서 표현해줘도 될까? 아니면 안 될까? 돼요. 왜? 이번에도 딱 느낌 와야지. 왜? 얘는 t만큼 갔어. 어디에서? 6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6에서 t를 더해줘야 돼? 아니면 빼줘야 돼? 뺀 거. 그래서 6 빼기 t, 0이 c 좌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d는 똑같이 우냥냥 올라갔죠? 그대로.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x좌표가 또 똑같겠냐고 아니면 다르겠냐고.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그래서 나는 6-t를 x좌표로 잡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때 y좌표를 읽어주는데 y좌표는 어차피 a랑 d가 같다 그랬어? 아니면 다르다 그랬어? 같다고. 그러니까 y좌표는 그냥 -t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6-t 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다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y값은 그대로 떼오고 x값만 우리가 변화를 줬다라는 것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그림을 통해서 여기까지 표시 좀 다 해놨어요? 여기까지 표시했어요? 기준이. 자, 여기 보시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이 그림에 집중을 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사람이에요. 사람같이 생겼죠?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슬픔이 같다. 여기 슬픔이 있죠? 슬픔이. 여기 슬픔이 보세요. 기쁨이냐? 아니에요. 슬픔이 저렇게 뾰족하게 안 생겼는데. 아니에요. 원하지. 뚱이 닮았다, 뚱이. 그것보다 좀 많이 이렇게 도대체. 울지 마. 그래도 인간인 거라고 인정은 해주네. 인간이라고 인정은 해주네. 울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어쨌든 쟤 집중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그림만 떼올게요. 니네 집중하라고. 자, 찾았다. 야, 니 큰일 났다. 자, 얘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집중. 자, 이제부터 잘 봐. 그럼 얘 그림만 이렇게 떼와서 볼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직사각형이고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서의 4개의 좌표가 하나는 여기 있는 t, -t제곱 더하기 6t.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6-t, -t제곱 더하기 6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t, 0이 될 거고 얘가 6-t, 0이 될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4개의 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직사각형의 둘레를 원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진짜 원했던 직사각형의 둘레는 그냥 가로랑 세로의 길이 찾아서 걔네들 다 뭐 해준 다음에
얘 둘레를 구할 거래. 그럼 가로 세로 다 찾아서 걔네들 다 뭐 한 다음에 더하고 거기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2분의 1이야? 2야? 이겠지. 왜? 가로 세로 더한 거 2개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둘레 L, 이게 둘레인데 그럼 둘레는 여기 있는 요 가로의 길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로의 길이부터 구해보자고. 그럼 가로는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6-t랑 여기 있는 t,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는 거니까 그럼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간격이 나오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6-t에서 t를 빼준 게 가로 길이가 돼. 그러니까 가로는 6 몇 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가로는 6 몇 t? 그치? 6 2t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가로의 길이가 되고 그럼 나는 여기 세로의 길이도 똑같이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세로는 여기 있는 얘네 y들 사이의 간격을 재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랑 나는 여기 있었던 얘 사이의 간격만 재면 돼. 근데 0은 어차피 빼나 마나니까 그냥 뭐야?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정리하면 얘가 -t 제곱 더하기 6t가 되니까 그럼 뭐야? 얘네들을 더한 게 둘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제가 -t 제곱 더하기 6t에 나는 가로의 길이였던 -2t 더하기 6까지 더해서 만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제 -t 제곱 우리 1차 길이 더해서 만들어낸 게 더하기 4t고 거기에 우리 더하기 6까지 해준 예로 봤을 때 여기에 곱하기 얼마 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사각형의 둘레가 된다고요? 그치? 여기에 곱하기 2 해준 것이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로 뭐야? 최소값을 찾는 건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최소값을 찾아주고 그 최소값에 곱하기 얼마 해준 게 정답이 되냐면 거기에 곱하기 2 해준 게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풀고 이렇게 딱 푼 다음에 범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쭉 풀어도 정답은 맞거든요. 사실 꼭지점에서 구하면 최대값 최소값 나오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쟨 돼. 정확하게 하면 얘는 최소값이 아닌 최대값을 찾는 거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최대값을 찾아주면 충분히 답은 나오니까 여기는 오케이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런 실전풀이가 아니라고요. 실전풀이에서는요 범위 안 구해도 답 나와요. 단답형일 땐 그래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니네 학교에서 단답형 나올지 서술형 나올지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이게 수행평가에서 낼지 지필고사에서 낼지도 몰라. 그럼 너네는 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은 서술형을 대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 수행평가는 부분 점수를 엄청나게 깔아놓잖아요. 고등학교는 더 심하거든. 등급을 내야 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 안 쓰면 무조건 틀려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래서 인성여고가 수행평가 점수에서 절반 이상을 넘어간 애들이 작년에 없었답니다. 40점 만점에 20점 넘는 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점수 다 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깎을 거 다 깎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식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쓰실 때 반드시 뭐가 생겼다라는 걸 여기서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 과정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여기까지는?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 이 범위에서 우리는 뭐의 범위가 생겼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거. 그래서 나는 여기는 t의 범위가 생겼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커스고 여기에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t의 범위는 결국 뭐야? 나는 여기 있었던 이 길이와 여기 있었던 이 길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좌표까지 얘네 셋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린 t는 무조건 몇 사분면이 있는 점이야. 여기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t는 몇 사분면이 있어요? 1사분면. 그럼 t는 무조건 양수겠어요? 아니면 음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양수.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 t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좌표 설정 조건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좌표 설정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 나는 여기 있는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구했을 때 가로 세로 길이가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요? 무조건 커야 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세로의 길이를 가지고 0보다 크다라고 잡기에는 애매하지. 그냥 얘는 뭐야? 너네 아직 2차 분식 안 배웠으니까 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그냥 0보다 크게 내가 잡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되는 거고 결국 뭐야? 가로 정도는 맞춰야 돼? 아니면 맞추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맞춰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로 정도는 그대로 맞추면 돼. 그래서 난 여기 있었던 6-2t 또한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준다고요? 크다.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 준 게 답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보다 크고 얘는 넘어가면 되니까 t는 그래서 뭐보다 작다가 나오게 될까? 요 2t가 6보다 작으니까 t는 뭐보다 작다? 그치? t가 3보다 작은. 그래서 이 범위가 0과 3 사이입니다. 라는 요 범위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안 쓰면 아마 1점 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거 평가 보는 게 만약에 수행평가로 보잖아. 그럼 100% 5월달에 보거든요? 그럼 5월이면 뭐 하냐면 이걸 이미 배운 식이야. 2차 부등식이랑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우고 본단 말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배우고 보면은요, 무조건 이 범위가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절대 놓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됐죠? 그럼 이제 다 됐어. 이제 다 왔어. 그럼 곱하기 2는 어차피 나중에 내가 구한 값에서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그냥 나중에 곱하기 2만 하면 돼. 쟤만 구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여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둘레는 그냥 나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6이라는 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그때 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던 t의 범위가 0과 3 사이래.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위로 블록이 아니면 아래로 블록이야. 이거 아래로 블록이에요. 이거 위로 블록이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일단 꼭지점은 찾고 가야 되지. 여기 제한된 범위라고 할지라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꼭지점을 찾아서 나는 지금부터 꼭지점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됐죠? 마이너스를 묶어서 나는 여기 있는 제가 t 제곱 마이너스 4t에 그 다음에 상수는 꼴배기 싫으니까 더하기 6 이렇게 빼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제 필요한 숫자 상준이 바로 이게 얼마야? 아니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여기 더하기 4. 그럼 빼기 4는 저기 있는 쟤랑 만나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 더하기 4가 붙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나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0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네? 따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여기가 2고 그때 여기 있는 함수값이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얘가 1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나는 범위 제한했잖아. 몇부터 몇까지만 원한다고? 그치? 0부터 3이니까 0이 뭐 이쯤 있다 치면 3은 그래도 2랑 가까우니까 여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내에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 중에서 최대값 찾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어디가 어차피 제일 높아요? 보니까. 그치? 2일 때 꼭지점일 때가 제일 높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었던 10이 최대값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여기 10이 아니면 10에다 2까지 곱해준 게 정답이야? 2까지 곱해준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얘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원했던 식의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20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일부러 되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길게 설명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마지막 문제를 장식하고 있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거의 대부분 마지막 무조건 번호로 따지면 끝번호예요. 서술형 바로 직전 번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는 대미의 문제입니다. 배점은 단연컨대 지금까지 나왔던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얘가 객관식 배점 1등입니다. 얘가 제일 높았어요. 이거는 심하게 건 학교는 5.6점까지 걸었어요. 이 한 문제에. 이 한 문제에 객관식으로 5.6점까지 걸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의 포인트는 좌표 설정에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점을 잘 설정을 해서 우리가 원했던 길이를 찾은 다음에 원했던 정보를 찾는 거야. 나중에 좀 더 배우면 여기에서 뭐까지 구하냐면 넓이까지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말고사 때 나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잘 정리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일부러 꼼꼼하게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한번 잘 정리해놓으세요. 지금 여기 빨리 하고 뒤에 있는 거는 그렇게 약간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뒤에 있는 건 빨리 하고 끝냅시다. 이거 먼저 빨리 정리할게요. 정리하십시오. 중간 이거 흐름
그리고 한 문제 보고 마무리 더 지읍시다. 복습할라 했더니 복습하기에 시간이 애매하네요. 야, 금요일 날은 3차 방정식 나갈 거야. 금요일 날 오실 때까지 하나 알고 오면 되게 도움되는 거 있어. 조리제법. 조리제법만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 3차 방정식 할 때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것만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그냥 하루 종일 계산만 할 거예요. 하루 종일 계산만 할 건데 그 계산하는 거에 필요한 거는 조리제법입니다. 조리제법만 연습 잘 해가지고 오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조리제법만 잘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4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4번 가보시죠. 4번 앞에 보겠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언행 이거 그냥 100% 중학교 것만 가지고 풀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중학교 게 어려워요. 그것 좀 같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되게 잘 풀려면 오히려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합동, 작도, 이때 배웠던 거를 좀 여기선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걸 좀 가볍게 물어볼게요. 한진 1학년 때 열심히 했어? 아니요. 1학년 때 열심히 놀았어? 네. 열심히 놀았어? 상준 1학년 때 열심히 했어? 열심히 놀았어? 하윤이 중1 때 열심히 했어요? 작도 부분 나왔을 때 니네 솔직히 작도 다 개무시했지? 응, 작도 개무시했었지 니네. 지금 여긴 정확하게 작도가 들어가거든? 작도 좀 생각하면서 봅시다. 알겠죠? 건영이 1학년 때 작도 할 때 개무시했다 아니면 열심히 했다 작도? 무시했지? 유나, 작도 열심히 했어? 아니요. 어? 누가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준 거네요. 아, 보경이 열심히 했대? 아, 나 그럼 보경이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효정이 1학년 때 열심히 했어요? 응, 작도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작도? 그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 삼각형 그림 그리는 거, 컴퍼스랑 그 눈곱 없는 자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이때 귤 그거 했어? 귤 껍질로? 웬 귤 껍질? 쌤이 귤 껍질 나눠줬었는데? 웬 귤 껍질? 작도할 때 귤 껍질로 했다는 사람 처음 들어보네. 자, 여기 보세요. 귤 껍질 학부모 어쩌고 상 그거 와가지고 3번 때. 학부모 공개 수업. 네. 귤 껍질. 우리 반만 했어. 우리 반만. 이거 다른. 앞에 보시죠. 작도랑 다른 거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나 이렇게 수업하는 거 아니야? 그 귤 껍질은 그거 아니야? 정이십각형, 정이십각형, 정다면체 할 때는 그거 좀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정사면체. 내가 이걸 왜 잘 외우고 있냐면 작년에 그걸 나는 시험 대비를 시켰거든요. 1학년 때 절대 안 외워. 끝까지 안 외워. 나의 열을 많이 받게 했던 끝까지 안 외우는 그 5개 있어요. 시험 전날까지도 안 외워서 내 속을 뒤집어 놨던 그 전설의 주제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모르는 거야. 하나만 물어보자. 이등변 삼각형을 모르는 인간은 없을 거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이등변 삼각형은 초사 때 배우잖아. 4학년 때 4학년 교과서 피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원에 있어요. 내가 알기로 4학년 1학기 2단원인가 1단원에 있는데 큰 수의 산을 넘어가면 바로 삼각형 배우거든. 머리 좀 식히지 그때. 그래서 그때 내가 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걔는 내가 안 물어볼게. 대신 하나는 물어볼게. 이거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거든요. 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선분, B라는 선분, C라는 선분이 있는데 A가 제일 짧고 C가 제일 길다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이 세 개의 선의 길이를 가지고 나는 지금 더 삼각형 만들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게 아무런 선으로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특별한 조건을 하나 만족을 해줘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세 변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요 세 변으로 구성된 뭐를 찾아준 게 지금 여기 내용이냐면 삼각형을 찾는 것이 지금 여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세 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각형을 찾아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고. 그럼 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됐나요? 혹시 기억나요? 제일 긴 변은 제일 긴 변과 그 나머지 2변 더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제일 긴 변 하나와 그 다음에 나는 나머지 2변의 길이를 더한 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절대 안 됩니다. 더한 게 더 커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을 더한 게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었던 얘 가장 긴 변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있는데 그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비교했을 때 반드시 더 커야 되는 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입니다. 알겠지, 데니스?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이게 훨씬 더 길어야 돼. 이거 꼭 알고 넘어가세요. 이거 다 정리해놔. 이거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요. 정확하게. 뒤에 했어. 빨리 집중하고 봐. 너 내가 졸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졸리면 내가 뭐 하라고 했어? 그렇지. 아 진짜 맨날 북극에 혼자 에스키모야 아주 그냥. 응?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혼자 북극에 있다고 꽁꽁 싸매고 와가지고 졸고. 예? 예, 그냥 내 말 춤새 붙인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걸로 풀 거고,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길이 범위를 결정해 줄 때 얘가 좀 쓰일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의 범위를 정해줄 때 얘가 좀 쓰이니까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거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됐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딱 적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이니까 요런 문제들은 그래도 솔직히 그나마 다행인 건 시험에 나오게 아니면 잘 안 나오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얘네가 학교 지필고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수행평가에서는 잘 나왔어요. 수행평가 정도 수준에서만 나오니까 이렇게만 좀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필고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수행평가를 생각하면서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용이 엄청나게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정리 잘 하시고 보세요. 이제부터. 나중에 너네가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정리 좀 해놔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포인트 잡아서 정리 좀 해놔봐. 어차피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건 아니야. 대신 얘네들의 방법만 알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방법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할게요. 시작합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는 동그라미 좀 쳐볼래? 뭐의 길이가 12라고 주어진 거야? 둘레. 그렇지. 동그라미 쳤던 둘레야, 둘레. 그럼 여기 둘레 먼저 동그라미 치고 둘레 위에다가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둘레는 뭐의 합이에요? 세변. 그치.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우리가 잡아서 얘기해 준 게 둘레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길이의 합들을 잡아서 우리가 둘레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세 변의 길이가 뭐 A, B, C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돼. 테니스 했지? 상준이 깨어났더니 너가 줄고 있어. 지금 되게 중요한 주제. 잘 봐야 돼. 알겠죠? 잘 이해하면서 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두 개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잡아줘도 돼? 아니면 안 돼? 돼요, 돼. 그러니까 여기 A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A 이렇게 우리가 잡고 가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길이가 같아서 AA로 잡았을 때 그럼 여기는 뭐로 잡으면 될까요? 그치?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B라고 잡아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바로 세 변의 길이를 결정해 줬으니까 둘레 바로 나와 아니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둘레 바로 나와.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부터 구할 것이 바로 둘레. 그래서 둘레는 결국 나는 A랑 그 다음에 B 얘네 셋을 더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는 2A 더하기 B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세 변의 길이의 합이 결국 얼마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2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 순간 B를 A에 대해서 바꾸는 게 가능하겠다 아니면 불가능하겠다? 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B만 남기고 2A를 넘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여기서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대주제 그래서 나는 B는 12-2A가 되었대. 라는 거를 먼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거 약간 2번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아까 있었던 그 관계식 주어지는 거 그거는 약간 좀 똑같이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나는 두 번째 바로 우리는 뭐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아니면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에요? 반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란 말이지. 봐서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 번째 바로 뭘 찾아야 되냐면 반원의 넓이의 합을 찾으러 가야 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반원의 넓이의 합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2반원, 2반원, 2반원 얘네들에 대한 넓이들을 구해서 더해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거야. 근데 그나마 하나 인정해줄 수 있는 건
얘네 양옆에 있는 두 반원의 넓이는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그건 같을 거라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반원의 넓이의 합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지름이 2번의 A가 되게 하는 요 원의 넓이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지름의 길이가 B가 되게 하는 요 반원의 넓이가 있을 건데 그때 나는 요 두 넓이에 뭐를 구해준 게 우리가 진짜 원했더라는 거야? 그치? 얘네들의 넓이를 구한 거야. 뭐를 구해준 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 최소값 하기 전에 그걸 더한 것에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게 진짜 원했던 거야. 우리가 원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와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한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걔네들을 구한 거에 더하기를 해준 거를 찾아주세요가 된 겁니다. 지금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파이 R 그건 둘레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에서 R이 지름이 아니면 반지름이요? 반지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름이 A라 그랬지. 그럼 반지름은? 2분의 A라고 잡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지름이 B라 그랬지. 그럼 반지름은? 2분의 B가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B 대신에 A로 바꿔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B 대신에 12-2A로 써주세요라고 했지.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문제 있을 거야? 아니면 문제 없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괜히 얘 2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2로 묶어서 만들어내 나는 여기 있는 6-A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분해서 만들어내 나는 결국 반지름이 6-A가 된 이 반원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을 거라는 것. 그러면 얘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얘는 반지름이 2분의 A였던 요 원의 넓이를 구해주니까 이거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반지름이 2번에 6-A니까 그래서 나는 6-A의 제곱 파이에 또 몇 분의 몇을 곱해준 것까지 가져야 돼요? 그치? 반원이니까 2분의 1까지 곱해준 것.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저 2차식의 최소를 찾아달라는 게 진짜 여기 문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얘만 다시 한 번 더 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전개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 전개 정도만 해주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4분의 A 제곱 파이에 결국 나는 플러스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파이에 나는 여기 있는 6-A의 제곱이 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상황. 그럼 나는 지금부터 둘이 가지고 있는 게 4분의 파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4분의 파이로 묶어서 가게 되면 그래서 봐봐. 그래서 여기는 얘가 4분의 파이로 묶였을 때 그러면 얘는 앞에 게 A 제곱만 남게 되고 두 번째 건 그래서 나는 여기에 여기 2배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둘 거기에 우리는 6-A에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은 제곱이 됩니다. 라고 돼 있는 요 2차식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게 진짜 여기 문제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그래서 장난을 좀 치려고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리면 그럼 어차피 나중에 4분의 파이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얘 최소값 곱하는 거에 그냥 4분의 파이 곱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나는 집중이 여기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는 그래서 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A제곱 더하기 나는 2배에 6-A의 제곱이라고 주어졌던 요 2차식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라가 진짜 우리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걸 또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니야 이걸? 또 전개해야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또 풀어야 되고 또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답을 유도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상. 그럼 여기에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전개할 수 있을 거야. 맞지? 맞지? 그래서 얘 또 전개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나는 A제곱에 나는 플러스 2배 하고 여기 전개하니까 나는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배 해주고 더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얘가 그럼 나는 3A 나는 24A 빼주고 거기에 우리는 72까지 더해준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2차식인 거예요. 그리고 얘의 최소값 찾아준 게 진짜 정답인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요 2차식의 최소값 찾기 위해서 또 꼭지점 찾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또 그려지게 되면서 여기서 꼭지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최소값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거기까지 보여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휘뚜루마뚜루 해가지고 최소값 찾은 다음에 그럼 나는 실제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얘가 여기는 너네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아요. 내가 최소값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최소값이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때 여기 있었던 얘가 정확하게 최소값이 24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24가 나온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소값이 24가 나와요. 그것만 보여주면 돼. 알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최소값이 24가 되니까 결국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실제 24가 제일 작았을 때 거기에 우리가 4분의 파이를 곱한 게 진짜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4분의 파이를 곱해서 정답은 6파이가 나온다. 이런 원리입니다. 어려워요. 마지막 두 개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지막 두 개는 어려운데 이 원칙과 아이디어를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 좀 다 하시면 되고 숙제 받아가시면 됩니다. 요거 최대 최소 문제들입니다. 최대 최소 문제들인데 좀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금요일까지. 알았죠? 예, 밀리지 마시고 문제만 안 많으니까 밀리지 마시고 금요일까지 좀 잘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받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 받고 가시면 됩니다. 넘겨줘. 넘겨줘. 받으면은 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